네, 여러분. 자, 언어의 정의를 금방 봤어요. 언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언어로 무엇을 하는지, 이 두 가지를 금방 봤고요. 이거였어요. 네. 이거는 마지막에 한 번 더 선생님이 복습할 거예요. 지금 빨리 눈으로 보고 조금 기억해 주세요. 언어란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데 쓰는 음성과 문자이다. 언어가 하는 일은 첫째, 정보 전달 기능을 한다. 둘째, 관계 형성 기능을 한다. 네. 이런 정도 여러분 표현할 수 있으면 한국에서도 유학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수준은 한국에서 한 2년 정도 공부한 학생들하고 네, 하는 공부거든요. 자, 선생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연습 문제인데요. 김치, 고추장, 불고기, 온돌, 한복. 네.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지금도 한국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다 쓰고 있는 거죠.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선생님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말로 번역을 해서 똑같은 것이 한 단어로 나오면은 그러면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조금 더 길게 설명이 되면 그러면 보통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자기 나라 말로 설명하는 예시죠.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여기 온돌이 있죠. 겨울에 한국 사람들은 방 바닥을 따뜻하게 하고 생활을 하는데 그 히팅 시스템이 온돌이에요. 이렇게 공기를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방 바닥을 따뜻하게 하죠. 그러면 자, 온돌, 한국에서 쓰는 온돌을 여러분 나라 말로 번역을 했을 때 자, 똑같은 한 단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겨울에 방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 만약 이렇게 설명이 되면 그러면 보통 그것은 언어 문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요. 여러분 나라에 있는 언어 문화를 한국 사람에게 설명할 일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한국 사람이 여러분 나라에 가서 특별한 관광지에 갔거나 어떤 문화로 중요한 곳에 가서 여러분이 설명을 하게 될 때, 그럴 때 문장으로 만들어서 설명해 주게 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2번 질문인데요. 여러분 나라 모국어에서 번역되지 않는 언어가 있습니까? 그걸 한번 소개해 봅시다. 자, 아까 몇 개 예가 있었어요. 베트남 학생이 이제 척추가 춥다. 근데 한국에서 그렇게 말을 해도 한국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이 왜 힘든가요? 왜 그것을 번역하는 것이 힘들까요? 여러분, 뭐라고요? 네, 말에는 그 나라 사람들의 역사와 전통,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배우는데 문화를 안 배우고 말만 배우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외국에서 공부를 하지만 문화하고 같이 배우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한국에 왔을 때 누가 잘 살까요? 아니면 자기 나라에서 일할 때 중요하잖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문화가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언어가 무엇인가, 문화가 무엇인가, 언어 문화가 무엇인가. 그러면 한국의 언어 문화 예시로는 뭐가 있나? 여러분 나라의 언어 문화 예시를 한국말로 말하면 어떤 것이 가능할까? 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문화란 그 나라에 대한 지식이라고.
정말 선생님은 이 정의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면 어떤 나라의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 아니면 제도, 시스템. 다른 나라에서 보면 왜 저렇게 살지? 왜 저걸 먹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거. 네, 이게 문화가 아닐까요? 미국에서 표현하는 문화의 정의에 자, 언어 학습과 연관된 관습과 행동. 그러니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면서 한국에서요. 자, 선생님 다시 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거는 이 말하고 선생님의 행동하고 맞는 거예요. 잘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인사를 하는 사람은 선생님보다 나이가 많거나 보통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선생님의 동생한테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안녕하십니까 말을 하는데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안녕은 이렇게 되죠. 안녕, 안녕. 네. 이렇게 말과 행동은 문화에서 정합니다. 거기에서 배우죠. 우리는 엄마, 아빠, 네, 형,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 선생님, 그분들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우고 나도 나중에 그렇게 살고 나도 나중에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죠. 네, 이게 문화예요. 말 배울 때 문화도 같이 배워야 된다고 네, 다 말하고 있군요. 선생님이 숙제를 좀 내보면 재밌는 애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선생님도 한국 사람이니까 선생님이 생각하지 못하는 예를 여러분에게서 이렇게 듣고 알 때가 많아요. 이제 좀 특별한 속담이 있으면 소개해 보라고 말했는데 자, 그때 이제 한 학생이요. 속담은 생활에서 나온다라고 숙제를 낸 것이 있었어요. 좀 잘 된 숙제라서 선생님 같이 좀 볼게요. 몽골 학생이에요. 이 학생. 그리고 그 학생의 그 긴 숙제를 선생님이 정리를 했는데 학생 이름은 온드라크라는 학생이었습니다. 자,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몽골에서는 가축, 자, 집에서 키우는 동물이에요. 가축과 밀접하게 생활을 한다. 그래서 가축, 말, 양, 소 등과 관련되는 속담이 많다고요. 그래서 사람의 됨됨이는 어릴 때부터 알 수 있고 준마는 망아지 때부터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몽골의 속담이라고 하는데 준마는 아주 훌륭한 말입니다. 좋은 말이요. 망아지는 말, 아기. 네. 네, 말, 아기. 말이 좀 웃기죠? 말, 아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망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어릴 때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말도 망아지 때부터 알 수 있다. 아, 그렇게 비유를 하네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이죠. 말을 망아지 때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어릴 때부터 알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한국에는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에서는 잘 자랄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말을 해요. 이 떡잎이 뭐냐면 잎이라는 것은 잠깐만요. 선생님 그림 좀 그릴게요. 자, 이게 잎이죠? 이건 초록색으로 그리면 예뻤는데 네, 초록색으로 색칠을 좀 할까요? 보통 나무에 이제 이렇게 나무가 있고 네, 나무가 이렇게 있고 네, 여기 잎이 있죠. 그런데 떡잎은요. 제일 처음에 자, 땅 밑에 이렇게 씨앗에서 가장 먼저 올라오는 거 있죠? 가장 먼저 올라오는 거. 네. 이렇게 떡잎이 나요. 떡잎이 나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서 이제 큰 줄기가 나오고 나무가 점점 커지잖아요. 이 첫 번째 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거 보면 이 나무가 잘 자랄 나무인지 아닐지. 선생님 얼마 전에 똑같은 씨를 5개를 뿌렸는데 물론 똑같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이 보니까 똑같았어요. 그 중에서 떡잎이 가장 큰 것이 있었거든요. 그게 가장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말을 쓰는구나. 근데 한국에서는 망아지 표현이 없고 떡잎 표현을 써요.
한국에 나무 많잖아요. 말은 없잖아요. 없는 건 아니고 말은 집에 잘 없어요. 가축으로는 잘 없어요. 자, 하나 더 볼까요? 몽골의 두 번째 속담. 사람은 말로 살고 가축은 발로 산다. 네, 그 발이 튼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말의 중요함인데요. 거기에도 몽골에서는 가축을 빗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이런 비유가 없죠. 이제 한국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선생님이 속담을 한번 찾아봤는데,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돈이에요. 돈. 네. 말 한마디는 천냥 정도하고 비슷하다. 이 천냥은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옛날에. 1,000원 아니야. 네. 이 돈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몽골에서는 가축을 비유하더라고요. 가축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걸 보고, 자, 우리 학생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같은 뜻의 말이지만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두 나라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다. 네. 정말 선생님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다 했죠. 좋은 보고서였습니다. 이것처럼요. 다른 나라와 이렇게 표현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네. 바로 언어 문화 때문입니다. 중국 학생들이 낸 숙제가 있었어요. 자기 나라에서 특별하게 쓰이는 동물에 대한 숙제였는데, 이제 중국인들이 용을 좋아한다. 용. 이 용은 보면, 자, 금색에 멋있어 보이는데요. 네, 좋은 의미 같아요. 그런데 서양에서 용은 네, 악의 상징이죠. 이게 이제 서양의 용인데 보통 나쁜 일을 많이 해요. 예쁜 공주님을 이렇게 물어서 가고요. 아니면 괜히 나타나가지고 뭐 성을 부수고 가고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동양에서 용은 이제 좋은 의미가 많거든요. 그러면 동양에서 이렇게 용과 같아요. 당신은 용과 같아요. 라고 하면 좋은 이야기죠. 하지만 서양 사람에게 용과 같아요 라고 하면 나쁜 의미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번역할 때도 용이라는 동물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것도 용에 대한 그 나라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 이거를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뀌지 않는 생각, 고정관념. 고정관념이 들어가 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원래부터 좋은 거야. 원래부터 나쁜 거야. 네, 이런 거요. 중국 학생의 숙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다음 사이트에서 선생님이 그림을 찾았는데 이 동물 이름을 알아요? 말 아니에요. 말 아니고 당나귀예요. 네, 이제 당나귀는요 말보다는 좀 작죠? 선생님 직접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동물원에서 한번 봤을까? 당나귀가 이제 당나귀 앞에 여기 앞에 채소 하나를 걸어 놓으면 당나귀가 계속 이렇게 따라다닌다고요? 그러면 당나귀 앞에 이렇게 채소를 하나 선생님 옆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아니 이쪽으로 해볼까요? 네, 여기 앞에다 채소를 걸어 놓고 이제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네, 나는 못 먹지만 그래서 당나귀를 계속 일을 시킨대요. 그럼 당나귀 머리가 나쁜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중국에서 당나귀 같아요 그러면 자 지능이 낮고 머리가 나쁘고 어리석은 사람을 뜻하죠. 그렇다면 이것을 만약에 한국 사람의 당나귀는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당나귀라고 그대로 번역을 하면 네, 중국 사람이 들으면 화가 나겠죠. 그런 말들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 어떤 동물이 뭐 사자는 어떤 나라나 모두 용감한 동물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동물은 그 나라 사람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그거 항상 생각하면서 언어에는 문화가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영국에서 온 학생이요.
자, 이 동물은 칠면조입니다. 그러니까 큰 닭보다 크고, 네. 크리스마스 요리에 자주 올라오는데요. 영국에서 온 학생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행동이나 나쁜 습관을 완전히 끊고 싶으면, 네, 이런 표현이 있다고요. Going cold turkey, went cold turkey. 자, 이거는요. 정기적으로 술 많이 마시며 건강이 꾸준히 나빠지니까 마시는 것을 멈춘다. 이제 그런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라고 해요. 근데 선생님은 이걸 보면서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문화가 들어가 있는 언어, 그러니까 칠면조에 대해서 선생님은 지금 생각이 없거든요. 칠면조를 직접 본 일도 없고, 그래서 칠면조가 어떤 동물인지도 모르겠고, 칠면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표현을 봐도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말을 번역해서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수업 시간에 하는 많은 일들이에요. 여기에서도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이 학생은 우즈베키스탄 학생인데 나라마다 말소통이 다르다. 우리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우리말에서 한국어로 번역할 수 없는 말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첫째, 둘째, 셋째, 세 가지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제 들을 복수를 붙여서 쓴대요. 그런데 이게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댁에 안 계십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아버지가 한 명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존경의 의미로 쓴 건데 respect? 존경의 의미로 쓴 건데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아버지가 몇 명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한국에서도 그 우리 집사람, wife 그럴 때 우리 남편, 우리 아내라는 말을 써요. 근데 거기서 우리라는 거는 우리 집에 있는 이런 의미인데 처음 그런 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러면 남편하고 부인이 한 명 한 명이 아니야? 결혼할 때 몇 명씩 같이 해?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이런인가요? 이 우유로 만든 음료수를 자기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많이 마셨는데 이걸 한국에 와서 번역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 선생님이 재미있었던 게 이거예요. 나비가 날아갔다예요. 나비가 날아갔다. 나비가 날아갔다. 나비가 자 butterfly 나비 잠깐만요. 나비 좀 비슷해졌나요? 네. 자, 나비요. 이 나비가 날아갔다는 한국에서는 그냥 free, 자유로워졌다. 날개가 있어서 예뻐졌다. 그냥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즈베키스탄에서 나비가 날아갔다고 하면요. 너무너무 무섭다는 뜻이래요. 선생님은 이렇게 듣지 않았다면 이해할 수 없었겠죠. 네. 근데 필리핀 말에서 이렇게 뱃속에 나비가 날아다닌다라고 하면 expect, 네, 기대하는 마음. 오늘 내가 그 사람하고 데이트하면 어떤 기분일까? 한 달 후에 내 생일인데 파티를 하려고 하니까 벌써부터 기대가 돼. 이럴 때 뱃속에서 나비가 날아다닌다고 한대요. 나비에 대한 표현도 나라마다 참 많이 다르네요. 자, 선생님은 이런 재밌는 표현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외국 학생한테서 배우는 것처럼 이런 문화는요, 우리가 후천적으로라는 말은요, 내가 태어난 이후에 하나하나 배우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배우는 지식이에요, 문화는.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만약에 한국에서 살지 않았다면 그럼 한국 문화를 모르죠. 맞죠? 그래서 문화는 후천적으로 배워야 하는 지식이고
그 다음에 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거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배우지 않으면 문화하고 언어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표현들이 많이 생기고요. 여러분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기 연습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한국어로 표현하면서 실수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그때 왜 실수했다고 생각합니까? 선생님도 그 외국어로 트랜슬레이트, 번역해서 실수한 적이 좀 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만약에 문장을 쓸 수 있으면 숙제를 해서 한번 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다음에 하면 좋겠네요. 자, 문화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